8시 30분 정각 토끼 3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강지수 선수와 김경은 선수의 대결 성사가 됐고요. 두 선수 어떤 마음으로 1, 2국을 지켜보고 들어갔을까요? 먼저 강지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7월 여자 랭킹 한 계단 오르면서 2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10경기를 본다면 연패를 당하고 있긴 한데 랭킹이 올랐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연패의 흐름 오늘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김경은 선수입니다. 역시 한 계단을 끌어올렸고요. 7월 여자 랭킹 29위, 이번 시즌 3승 3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경은 선수는 참 이렇게 명상하는 모습이 자주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네, 선수들마다 대국하는 습관이 있죠. 김경은 선수만의 좀 루틴일까요? 자, 3국 속기대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선수의 흑번이고요. 보령머드의 주장 최정 선수가 선취점을 가져갔고 또 인천 EDGC의 조승아 선수가 현재 형세를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 판이 사실 이번 라운드 시작 전부터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됐던 경기인데 지금 흐름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빠른 손길로 초반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포석은 김경은 선수가 자주 사용을 한 포석이고요. 최근에 김경은 선수 바둑을 봤을 때 예전보다 바둑 내용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강지수 선수도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앞서 오늘 경기를 소개해드림에 있어서도 강지수 선수가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관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강지수 선수가 좀 바둑이 좋은 상황에서도 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좀 강력한 수를 두다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페이스를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오늘 바둑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김경은 선수는 역시 좀 자주 사용을 하는 포석인 만큼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일까요? 정말 빠르게 진행합니다. 네, 김경은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정말 확실하게 돼 있네요. 지금처럼 위쪽에서 입구자로 붙여가는 게 좋은 수인가요? 네, 들여다보고 밑으로 막았을 때 지금처럼 붙여가는 수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하변 쪽에 100 약점을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죠. 네, 이렇게 돌파를 해갑니다. 네, 보시면 이쪽을 늘어두는 교환까지 하는 것은 백이 호구를 치고요. 끼웠을 때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교환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끊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이쪽을 막는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그냥 끼우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끼운다면 흙은 어떻게 받을까요? 한 점을 끊는 것은 그래도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되긴 하니까요.
네, 이 편이 좀 더 낫습니다. 박수일 선수는 김경훈 선수가 돌파를 했고요. 저 여기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김경훈 선수 1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9분이 남아있네요. 네, 그만큼 연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강지수 선수는 만약에 이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좀 당황스러울 만도 한데요. 상대가 이렇게 좀 빨리 뒀다는 것은 왠지 상대는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느낌? 그런 느낌 썩 반갑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오늘 포석은 좀 실패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김경훈 선수도 한 점을 따내지 않고 따라 나가네요. 네, 백에게 단수를 당하는 것보다 이 편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백도 돌파하는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흑은 빵따냄을 했고요. 확실히 AI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쉽게 둘 수 있다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런 것이 좀 정석처럼 외워진다는 게 어쩌면은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사활이나 끝내기처럼 이 정답이 확실히 있는 자리는 저희 인간으로서도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네.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런 중앙에서의 행마나 분명히 미지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선수들이 요즘은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하고요. 최근에 좀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초반에 좀 잘 나올 것 같지 않은 포석을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김경훈 선수는 날일자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백도 눈목자 정도로 나온다면 네, 그 자리죠. 가장 무난하고요. 흑도 입구자를 둔 다음에 늘어서 두는 경우도 자주 등장을 하지만 지금은 이곳보다는 계속해서 씌워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김경훈 선수는 평범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평소 네, 그냥 입구자를 두고 늘어둡니다. 그렇다면 앞서 짚어주셨던 그 날일자 자리를 백이 차지를 하면 어떨까요? 원래 네, 적의 이제 급소는 백도 나의 급소 아닌가요? 네, 입구자로 둔다면 단단하고요. 날일자로 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날일자를 뒀을 때 어차피 흙이 바깥쪽을 나가고 이 자리의 약점을 지킬 시간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백의 행마가 이쪽 부근이 아니라 차라리 한 칸 뛰어서 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흙이 이쪽 부근 두는 것이 하변 쪽의 백돌도 압박을 하면서 좋은 자리거든요. 강지수 선수 초반에 꽤 많은 시간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간의 시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 간의 오늘 네 번째 대결입니다. 첫 대결에서는 강지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후 김경훈 선수가 2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한 판씩 두었더라고요. 네, 두 기사 뭐 3번 대국이라면은 적지 않은 숫자고요. 네, 조금씩 성적이 좋아지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둘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강지수 선수가 김경은 선수보다는 좀 선배이기 때문에 김경은 선수가 더 크기 전에 좀 더 이제 후배가 못 크도록 매운맛을 좀 네, 보여줘야 매운맛을 할까요?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할 텐데 아직까지는 김경은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원래 어릴 때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릴 때 만약에 많이 이겨놓으면은 그 기사가 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성적이 좋아지더라도 선배 기사가 이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실제로 꽤 많았습니다. 자, 강지수 선수가 행마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자리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흙이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싫었을까요? 흙이 이쪽 부분을 두면서 백도를 압박하는 게 싫다는 건데 지금 이수는 흙이 치받아서 받더라도 글쎄요, 느는 것은 일단 백돌도 약하거든요. 뭔가 좀 선수를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가 될 텐데 흙도 받는 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앙 쪽은 날일자를 두더라도 지금은 끊을 수도 있겠지만 붙여서 나갔을 때 봉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넣는 것은 크게 도움이 잘 안 되죠. 백도 다음 행마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백이 바깥쪽을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데 한 칸을 먼저 뛰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늘어두었고요. 그렇다면 방금 짚어주신 그 자리를 흙이 차지할까요? 네, 그 자리 차지합니다. 여기서는 백도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북은 붙이고 늘면서 돌의 안형을 만들어 두는 것도 지금은 좋네요. 자, 앞에 두 교환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그 자리는 짚어봤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자, 이전 두 수의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지금 뭐 크게 이상할 거 없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두 선수 모두 좀 파이터적인 기질이 있지 않나요? 네, 김경원 선수는 수익기가 정말 강하고요. 강지수 선수도 전투를 전혀 피하지 않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중반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붙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30초. 오늘 김경원 선수 낮에 사실 제가 인터넷 바둑을 두는 것을 봤는데 네. 대마를 다 잡더라고요. 아홉. 자, 일국 조승아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바둑도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쪽 부근도 사실 전투가 심상치는 않은데 일국도 사실 우상 쪽에 여기 단수 치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흑돌도 다 걸려 있습니다. 흙의 사활이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셋, 넷, 지금 흐름을 보면 조승아 선수가 이 좌하귀 쪽 패는 해결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박소율 선수가 좌중앙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자리를 손에 넣었네요. 네, 일단 흑은 좌변 쪽에서 큰 집을 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변 쪽도 한 칸 뛰는 자리에 돌이 오면서 상변 쪽도 견제를 좀 했고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백이 얻은 게 이쪽에 산 것뿐인데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봐야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자, 조승아 선수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패를 결행을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의 변화를 검토해보고 있는 걸까요? 30초. 하나, 네, 일단 백은 패를 결행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것이 여섯, 여섯, 이 패는 지더라도 사실 백은 큰 부담은 없거든요. 우변 백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여기 한 점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돌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자, 조승아 선수 패를 결행합니다. 흑도 단순히 이 패를 들어가서 이기면은 좋겠지만 백이 이런 데를 만약에 날일자 정도로 행마를 했을 때 받아야 된다면은 글쎄 패를 쉽게 이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 여전히 주도권은 백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은 흑이 애초에 이런 자리를 나오면서 백이 끊더라도 느는 것까지 선수 교환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패를 들어가는 게 이쪽 부분에 패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흑이 반대로 여기를 패감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나가는 게 어쩌면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박소율 선수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패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조승아 선수가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백의 선택도 좋고요. 당장 이 흑돌이 깔끔하게 살아가는 형태인지도 잘 모르겠는 게 여기에 뒷맛이 있거든요. 붙이고 끊으면 단수를 치는 것은 단수를 칩니다. 백은 이쪽 느는 자리가 선수라서 연결인가요? 여기 붙이면 어떡하죠? 끊었을 때 여길 단수 치는 것은 또 이쪽을 단수를 쳐서요. 따내는 것은 패 형태로 버틴다면 여기 패감이 있기 때문에 조승아 선수 정말 쉽게 두네요. 이것도 선수가 될까요? 흑이 이게 받는 형태가 이쪽을 두는 게 가장 버티는 수긴 합니다. 백이 끊으면 계속 찔러서요. 이 전투 자체가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긴 한데 백돌이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흑도 이 두 점을 잡으면 되니까요. 네. 한 점을 따내고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흑도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박소율 선수가 왼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건 계속해서 돌파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지금의 선택이 좀 이해는 안 되는 것이 여기는 흑이 잡는 게 전혀 안 큰데요. 이 백돌이 살아가면 흑은 안 되는데 찌르고 찔러서 진행하는 게 일단 흑이 나온 순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백이 이쪽을 붙이는 순간 글쎄요, 이게 흙이 됩니까? 이 백돌이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늘고 찔러서 끊어야 되는데 또 호구 치는 것까지 선수죠. 그리고 이런 데를 있더라도 흙은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네. 자, 박소율 선수가 한 박자 빠르게 중앙을 결정지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조승아 선수가 붙여 나올 때 이것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가장 안전하게 둔다면 여기 들여다보는 게 될 거고요. 네. 붙여서 나오는 것도 될 것 같긴 한데 유리한 입장에서는 좀 떨릴까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네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조승아 선수 지금 승기를 잡았다는 거죠. 자, 일곡 장고대국 조승아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대국은 조승아 선수가 승기를 잡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 김경은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바둑도 꽤 진행이 됐는데요. 김경은 선수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김경훈 선수가 좌상 쪽을 들어가면서 일단 좌변 쪽에 백 모양을 지우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뭐 단순히 집만 봤을 때는 흙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상변 쪽이나 아니면은 좌 일대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조금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는 꽤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약간 백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느낌에는 여기 늘어가는 자리도 좋거든요. 반대로 흙이 한 칸을 띄어서 백도를 어느 정도 안에서 살게 만드는 형태가 된다면은 나중에 뭐 이런 데를 치중을 가면서 이쪽 부근에서 끝내기로 이득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흙돌이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두터운 자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근을 두는 것도 지금 좋아요. 반대로 백이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런 자리를 당하면 흙돌이 압박이 되고요. 네. 붙이는 선택은 글쎄요, 일단 백도 젖히고 밀어가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흙돌의 방향이 이곳이나 아니면 그 옆쪽으로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젖힌 다음에 흙이 늘 때 여기 한 칸 당하면 어떡하죠? 급소 당하면 둘, 형태가 좀 무너질까요? 넷, 다섯, 이거 어떻게 여섯. 맞죠? 일곱, 글쎄요, 여덟, 이쪽 아홉, 밀어가는 것도 치받으면은 베개 자세가 너무 좋고요. 그렇다면은 급소를 뒀을 때 치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연결했을 때 흙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급소 자리 아파 보이는데요.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밀어갈 수도 있고 치중을 급소 자리를 두면서 여섯, 일곱, 먼저 물어보는 것도 아홉, 지금은 좋아요. 자, 강지수 선수가 묘한 자리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 자리는 언제고 선수가 될까요?
네, 지금 들여다본다면은 흑은 글쎄요, 이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반발한다면은 여기 미는 수밖에 없는데 끊어지는 순간 이 백돌은 이제 확실히 살아 있고요. 흑이 뭐 한 칸 정도 뛰면서 연결할 수는 있겠지만 백의 행마가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경훈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그쪽까지는 이어두었고요. 백도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다는 것은 급소보다는 밀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급소를 가는 것은 좀 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둘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런 데를 치받고 끊는 형태가 됐을 때는 여기 단수 쳐서 교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셋, 여기 있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이후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래도 급소 자리를 갑니다. 자, 역시 그 자리는 포기할 수 없었던가 봅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뭔가 말하면 그 반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올해도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일단 급소 자리를 둔 만큼 흑도 그냥 연결하는 건 안 되고요. 밀어서 반발을 해야죠. 아까는 치받고 끊는 형태가 됐을 때 여기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에서 지금은 좀 젖히는 뒷맛이 남아있긴 합니다. 자, 김경훈 선수는 치받는 교환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 교환은 너무 하기 싫은데요. 이 교환이 내키지 않는다는 건 역시 흑의 다음 행마가 좀 어렵기 때문이겠죠. 네, 흑도 지금은 날일자로 두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행마가 될 것 같고 밀어서 두는 것은 백이 젖히고 젖혔을 때 바깥쪽으로 얼마 나가질 못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경훈 선수 미는 행마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쪽도 들여다보면 입구자로 받으면 뭐 별다른 수는 없거든요. 백의 형태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틈이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인데요. 백에 약점이 있다면 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약점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날일자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2단 젖혔을 때 다음 행마가 잘 안 보이는 것이 흑이 같이 2단 젖히는 것은 이게 반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흑은 이쪽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사활 괜찮을까요? 네, 흑돌 전체가 위험하죠. 네. 이것은 흑이 꽤 위험해 보입니다. 30초. 강지수 선수가 둘, 노타임으로 옹수를 해가고 있고요. 이 손길에서 좀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강지수 선수인데요.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강지수 선수 지금의 우세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를 기록 중인 김경은 선수.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신의 손으로 이 팀의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30초. 네, 지금 흐름은 둘, 강지수 선수가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변에서 백이 한껏 기분을 내어가고 있는 네번 상황인데요. 남았습니다. 김경은 선수 이 선에 늘어서면서 참아두었습니다. 네, 백도 고민이 되는 것은 축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늘 것인지 틀어 막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라면은 그냥 축으로 잡아둘 것 같은 게 뭐 이런데 단수 치는 것은 전혀 아프지가 않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전히 흙은 이 자리를 두면서 파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는 뭔가요? 이거 잡으면은 이 한 수로 그래프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강지수 선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보면서도 좀 모르겠네요. 여기 잡으면 어떡하죠? 그 자리는 한눈에 보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강지수 선수가 넷, 다섯, 예상치 못한 여섯, 선택을 했습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이라도 여기 틀어 막아야 됩니다. 지금 김경원 선수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찔렀어요. 이건 오히려 막으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백이 잘 됐을까요? 네, 흙이 받으면 빈 삼각을 두면서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잡는 자세도 나오죠. 물론 흙이 하나 늘어두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둘, 뭐 단순히 그냥 지금 축을 잡더라도 여섯, 백이 손해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홉. 그 자리 막아갑니다. 김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요. 네, 지금 강지수 선수도 뭐 한 차례 좀 실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김경훈 선수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네요. 강지수 선수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백이 더욱 잘 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쪽을 늘어야 됩니다. 끊고 잡으러 가는 것은 이게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건너붙이고요. 네. 단수를 치면은 일선을 빠져서 흙이 늘기 전에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치고 빠진다면은 백이 잡으러 가는 것은 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 둘, 연결이 됩니다. 네, 흙돌이 깔끔하게 잡히진 않아요. 네. 김경원 선수가 지금 그쪽을 찔렀다는 것은 이어서 받겠다는 뜻이고요. 그래도 흙은 살기 전에 여기를 늘어둬야 됩니다. 흙이 그 자리에 교환을 해두지 않는다면 백은 단수 쳐서 잡아둘까요? 네, 단수 쳐서 잡겠죠. 나가더라도 지금은 씌워서 30초. 하나, 축머리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김경훈 선수 지금 선택은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게 한 점을 잡고요. 나중에 이쪽을 붙여서 흑돌을 압박을 한다면은 여길 선수로 당하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입구자를 두면 여기에 패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붙이는 것도 입구 붙였을 때 하나, 둘, 연결이 안 되죠. 넷, 다섯, 여섯, 이후 당하는 뒷맛도 여덟. 기분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흙은
빨리 이쪽에 교환을 해야 돼요. 일단 붙인 순간에는 여기까지는 하나 맞고요. 백이 뭐 이런 데를 젖히는 수를 둔다면은 그때라도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도 두터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셋, 그보다는 귀 쪽을 더욱 파고 다섯, 들어갑니다. 여섯, 일곱. 자, 조금 더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둑이 전체적으로 흑도, 백도 서로 집이 많은 형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집이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덤이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김경원 선수는 뭔가 이 상변 쪽에 한 점을 살리면서 백대마를 압박을 해야 돼요. 30초.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늘고요. 넷, 다섯, 이런 여섯, 자리를 붙이면은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자리가 맥이 될까요? 이게 당장은 또 이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백이 이 5점을 좀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어찌됐든 흑은 이 백돌 전체를 압박을 하면서 두는 게 지금은 좋아요. 여기 넣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점점 맥이 두터워질 수 있겠습니다. 일곱. 네, 지금 여기 있고요. 한 점을 잡을 때 백이 중앙 쪽을 둔다면 뭐 이곳이나 뭐 이런 데를 둔다면은 자연스럽게 한 점을 잡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 씌우는 자리도 기분이 좋고요. 여기 넣는 자리도 여전히 좋습니다. 네, 자, 그 자리도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자, 강지수 선수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꽤 많아 보이는 장면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도 흑의 입장에서 정말 괴롭죠. 참 응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이 흑이 여길 둬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약간 이득을 본 거고요. 원래는 한 수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이 됐고 당장 여길 두더라도 당장 물어볼까요? 네, 당장 두더라도 사실 흑이 손을 빼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셋, 넷, 다섯. 패가 난다면은 이쪽에 대한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김경은 선수가 너무 괴로운데요. 백이 일선 호구 칠 때 그것까지 받아야 한다면 정말 괴로워 보입니다. 뭔가 강지수 선수라면은 호구 치는 것까지 교환을 할 것 같기는 해요. 홍성지 해설위원과 항상 반대로 간다는 이 강지수 선수인데 과연 교환을 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이번엔 맞추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게요. 일단 하나, 둘, 셋, 기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교환을 안 합니다. 네. 자, 중앙 쪽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네, 이쪽 부근을 두는 게 좋은 자리이기는 한데요. 두기 전에 여기를 늘어서 흑이 막는 것까지는 그냥 교환을 시켜두는 편이 더 좋았거든요. 지금은 흑이 한 칸을 뛰면서 뭐 은근슬쩍 연결을 하면서
한 점 나가는 것을 방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셋, 넷, 이쪽의 교환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자리 김경은 선수가 찾아냈습니다. 하변의 흑돌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돌이 아니거든요. 갈수가 필요할까요? 네, 백이 일단 찔러서 받는 게 가장 일감이긴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을 뺄 수 있으면 좋은데 손을 빼기에는 적어도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 너무 아픕니다. 입구자로 연결하는 것은 다섯, 찌르고 여섯, 끊었을 때 여덟, 흑돌이 좀 자연스럽게 끊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도 여기까지 받아두는 게 정수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이 상변 쪽에 집이 나면 안 되니까 두고 싶은 자리가 너무 많네요. 자, 정수대로라면 중앙을 한 번 더 지켜야 할 수도 있지만 과연 흑의 입장에서 그럴 여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 하나, 둘, 셋,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다섯, 이쪽을 따내면서 지키는 게 좋습니다. 여덟, 아홉. 자, 김경은 선수 우변 쪽을 아주 널찍이 벌려갔는데요. 네, 그 자리는 거의 선수죠. 일단 백이 귀 쪽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 막는 것보다는 어쩌면 한 칸 뛰는 게 더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집만 놓고 본다면 한 칸 뛰는 게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넷, 다섯, 여섯, 횟감을 생각을 한다면 막는 게 더 낫겠죠. 아홉. 자, 강지수 선수는 막아갔습니다. 형세는 여전히 백이 좀 좋다고 인공지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김경은 선수 역시 그 두 점 좀 움직일까요? 네, 김경은 선수는 뭐 상면 쪽에서 뭔가 백 모양을 확실하게 지워내야 됩니다. 뭐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만 집이 나더라도 생각보다 집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살리는 쪽으로 두는 것이 좋고요. 이제 상변 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순간 뭐 이 바둑에 변화가 일어날 자리가 30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변 쪽에서 다섯, 승부수를 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일곱. 자, 강지수 선수도 공배를 채워서 받았네요. 네, 흙이 늘어서 두면은 계속해서 씌워갔을 때 흑돌이 탈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흑돌이 중앙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움직임을 불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또 이쪽 네, 약점을 한번 다섯, 생각을 하면서 행마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요. 아홉. 자, 김경은 선수 중앙 두 점을 움직여 갑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올려야만 형세를 따라잡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국 장고대국 조승아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대국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두 선수 짧은 북후 소감을 나누었고요. 자, 결국 조승아 선수가 마지막까지 우세를 지켜냈습니다. 인천 EDGC의 주장 조승아 선수, 오늘 박소율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인천 EDGC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곡 속기대국에서 오늘의 승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흑이 중앙 쪽에 한 칸을 띄었고요. 백이 단수를 치자 한 칸을 띄면서 백도를 조금 더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이쪽을 받는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거고요. 일곱, 근데 여덟, 백도 여기 호구 치는 자리를 미리 교환해 두는 편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은 흑이 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좀 가려져서 보이진 않지만 흑이 다음에 이쪽을 찌르고 단수를 치고 네, 이쪽은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네. 백의 안형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네, 들어요. 밀고 있는 것까지 교환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생각보다 요처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강지수 선수가 중앙을 붙여갔고요. 김경훈 선수 젖혀서 받았습니다. 강지수 선수는 흑이 받아만 준다면은 이 교환이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일단 백이도서 흑도를 깔끔하게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크게 이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좀 아쉬운 교환일까요? 네, 저라면은 교환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30초. 하나, 그리고 지금 좋은 자리는 셋, 이 자리도 좋아요. 저 김경훈 선수가 그냥 받아두지 않고요. 그 자리를 늘었다는 건 혹시 가일수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일단 백도 이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밀어서 받았을 때 모양이 너무 좋아지니까 흑이 느는 수가 득일까요?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뭔가 안 받는 것을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백이 다음에 이쪽을 늘었을 때 흑이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선수지만 여전히 이런 데를 찌르면은 흑돌이 끊기죠. 네, 여전히 차단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결국 셋, 받아야 한다면 넷, 좀 다섯,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김경훈 선수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호구를 치면서 상변 쪽에 백도를 살릴 거고요. 결국에는 흑이 하변 쪽에 지키는 수를 선택을 하고 백이 선수를 잡고 끝내기를 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 글쎄요 일단 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앞서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요. 강지수 선수 상변 쪽은 괜찮습니까? 일단 김경원 선수도 여기 늘어서 백도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자리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경훈 선수 그쪽을 잇는 거는 글쎄요. 여기 지금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끼우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백이 이쪽을 늘질 않고 그냥 밀기만 하더라도
이곳과 끊는 게 맛보기죠. 하나, 둘, 셋, 네, 차단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 그래도 두고 싶었던 그 자리인데 일단 흙이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백이 뒀기 때문에 김경훈 선수 이윤수는 좀 글쎄요 아까운데요. 앞서 이 상변에서도 그렇고요. 방금 장면에서도 김경훈 선수가 좀 기회를 맞은 장면에서 번번이 좀 아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네, 강지수 선수가 뭐 평소보다 한 발짝씩 더 가는데 김경훈 선수가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30초. 하나, 네, 지금 둘, 이쪽 셋, 쌍립을 쓴 넷, 거는 여기 다섯, 약점을 노리겠다는 여섯, 거고요. 일곱, 여덟, 아홉. 김경훈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과연 김경훈 선수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지수 선수가 지금의 우세를 마지막까지 지켜낼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강지수 선수와 김경훈 선수, 이 한 판의 결과로 오늘의 승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지수 선수가 중앙을 끊어가는 장면인가요? 네, 흙이 쌍립을 쓰니까 들여다보면서 중앙 쪽을 끊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선택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붙이는 것은 백이 이어서 봤더라도 큰 수는 안 나요. 뭐 젖히더라도 끊을 때 그때 이어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 뭐 단순히 이 중앙 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쉽게 백이 바깥쪽으로 진출한다면은 흑돌이 다 잡혔어요. 30초. 하나, 둘, 셋, 중앙과의 수상전도 시도해 볼 수 여섯, 없는 걸까요? 일곱. 그것마저도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강지수 선수 바깥쪽에서 막아서 받았습니다. 30초. 그렇다면 하나, 김경훈 선수로서는 탈출구를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자, 우선 끊었고요. 네, 백은 지금 이어도 될 것 같고 한 점을 그냥 잡더라도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있고 단수를 치는 데까지는 선수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이렇게 미는 선택이 됐을 때 여기가 한 수에 좀 해결이 된다면은 그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수에 해결이 됩니까? 호구를 쳐서 받는다면은 흙이 이쪽 부근을 응수를 했을 때요. 네, 우선 차단에는 성공을 했네요.
이 단수를 10초. 하나, 친다면 둘, 셋, 이 중앙 쪽은 흙이 뭔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도 좀 연관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김경훈 선수가 느는 수를 먼저 교환을 했는데요. 강지수 선수가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일단 단순히 진행되는 것은 이거는 느는 것까지 선수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이으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단순히 아까처럼 진행을 하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네, 이 과정에서 백의 수도 채워지니까요. 네, 흙은 찌르면서 백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는 이쪽이랑 이곳 둘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찝고 단수 쳐서 이 하변 쪽에 흑도를 추궁하는 것과 그리고 이쪽이 맛보기였는데 하나,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셋,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잡힌 건가요? 네, 지금은 글쎄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백의 그래프가 점점 떨어집니다. 강지수 선수가 중앙 쪽을 끊어가면서 결정타라고 생각을 했는데 흙이 이쪽 부분을 물어봤을 때 좀 더 좀 빡빡하게 받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1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최대한 늦춰받으면서 일단 흑도수가 늘었고요. 네. 자, 김경훈 선수 나가서 진행합니다. 김경훈 선수 그냥 나간 것은 백도 여유가 생겼는데요.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는 순간 흙이 느는 것은 안 되고 이어야 되는데 한 점을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도를 한다면은 둘, 이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자, 강지수 선수로서는 열.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남았습니다. 출기 하나 사용을 하네요. 자, 계속해서 잡으러 간다면 이곳에서 승부가 날 것 같고요. 자, 강지수 선수도 단수를 쳐서 받는다면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백은 계속해서 흑도를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단수를 치면서 타협하는 게 좋아요. 단수를 쳤을 때 나가는 것은 이거는 찔러서 둘, 셋, 흑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김경원 선수도 조금 더 강력하게 승부를 걸어볼 만했는데 이거는 백도 타협의 여지가 생긴 만큼 원래 바둑이 백이 좀 좋았거든요. 네. 김경훈 선수도 이어서 진행을 했더라면 바로 여기에서 승부가 났을까요? 네, 이었더라면은 뭐 둘 중에 한 명이 돌이 잡히고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높았는데 지금 이거는 좀 타협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타협을 하죠. 흑의 입장에서 뭔가 기회가 온 듯한 느낌에서 지금은 30초. 하나, 타협이 됐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서로 살고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백의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것은 여기 백돌 전체도 차단이 되면서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쪽도 들여다보는 게 선수고 여기도 선수죠. 그러면은 흙이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아직 이 백돌도 못 살아 있습니다.
흙이 우선 살아가기만 한다면 백도 좀 골치 아파지겠는데요. 네, 일단 흙이 바깥쪽으로 살아가는 형태가 된다면은 네, 백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다는 느낌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섯, 아, 좀 실수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지배적으로 들까요? 네, 그렇죠. 지금 살려야 되는 돌이 여기 하나, 이쪽 그리고 여기까지 아직 붙이는 형태가 된다면은 이 백돌도 사활을 장담할 수가 없겠죠. 네. 좀 알기 쉽게 정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강지수 선수가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입구자로 나왔을 때 여기서 단순히 연결하면은 흙도 연결하는 자세가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백도 이런 데를 먼저 하나 찔러보면서 끊어서 흙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그때는 백이 연결을 하면요. 30초. 하나, 이 흙돌도 끊어져 있는 만큼 이 백돌에 대한 사활을 노려보기는 쉽지가 않겠죠. 네. 일곱, 여덟, 저 김경훈 선수가 붙여서 연결을 시도합니다. 글쎄요. 지금 둔수는 조금 더 강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백이 역습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 지금 그냥 틀어 막네요. 백도 어찌됐든 여기를 단순히 연결을 해서 흙이 우변 쪽을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기보다는 단순 연결보다 이쪽을 끊어가면서 일단 흙돌을 끊어둔 다음에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을 끊어두어야 흙 사활에도 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 그 이후 백의 처리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김경원 선수 그쪽을 늘어가는 거는 뭔가요? 호구를 치면 일단 백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들여다보는 것은 여기 치받는 것도 있고 먼저 이쪽 부분을 끊어둘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을 잡더라도 이쪽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늘어두는 30초. 방향이 둘, 어땠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강지수 선수 마지막 초읽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백이 이쪽을 치받고 호구 쳐서 연결을 하더라도 보시면은 여기 날일자를 뒀을 때 이쪽의 연결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쪽 하나 찌르고요. 붙이면 돌파하는 것은 끊겼을 때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데 둘, 셋, 이곳을 찝으면은 나와서 끊는 것과 이쪽을 끊는 게 맛보기로 흙돌이 끊기죠. 그렇습니다. 잡히는데요. 지금 흙은 어찌됐던 이쪽의 교환을 강요를 해야 되고요. 이곳 찔렀을 때가 문제네요. 있는 것도 30초. 이곳을 하나, 붙이고 셋, 넷, 젖히는 순간 있는 것과 또 돌파하는 게 맛보기로 흙돌이 끊깁니다. 흙의
형태가 꽤나 고약해 보입니다. 자, 김경훈 선수 먼저 들여다보면서 물어봅니다. 백은 치받는 교환을 꼭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일단 그냥 있기에는 셋, 넷, 다섯, 여섯, 백돌이 잡히면 좀 여덟. 골치가 아프죠. 자, 강지수 선수 치받아서 교환을 합니다. 어쩌면은 흙이 지금 이쪽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어서 두 점이 잡히더라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김경훈 선수 그 길로 접어드는데요. 만약 이런 진행이라면 백사활을 흙이 노려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노려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두 점을 잡고 여기 먼저 치중을 가면은 백이 이어야 되고요. 네. 들여다본다면은 마지막 여기도 또 하나, 이어야 되죠. 둘, 받아야 셋.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거 사활 여덟, 걸릴 아홉.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좀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강지수 선수도 중앙을 먼저 찝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바둑이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뭔가 강지수 선수가 끝낼 수 있는 타이밍에 좀 느슨하게 받으면서 흙도 숨통이 트였고요. 김경훈 선수도 그냥 연결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셋, 넷, 다섯. 계속해서 뭔가 백도를 노리면서 일곱, 여덟. 모양이 좋지 않아졌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밌어지네요. 흑돌과 백돌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여기서 끝장을 보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흙이 치중을 가면 백은 아마 이쪽의 대마를 다 잡으러 갈 겁니다. 자, 강지수 선수는 흑돌 전체의 사활을 묶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이젠 정말 5대5가 여섯, 된 것 아닌가요? 일곱, 여덟. 네, 뭐 이젠 사활 승부가 됐기 때문에 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선수는 좀 불리했던 쪽이기 때문에 좀 승부를 만들어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백이 먼저 두었을 때 이 흑대마의 사활 어떻게 될까요? 네, AI는 백이 잡을 수 있다는 쪽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선수를 잡고 이쪽에 치중 가는 수를 뒀을 때 여기서 흙이 선수 한 집을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잡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30초. 그렇긴 하나, 하지만 둘, 글쎄요, 이게 막상 밀어서 흑돌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면은 이 백돌도 아직 확실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또 흑이 백돌 전체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는 거라면 이거 좀 떨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흑이 상변 쪽에 백 모양을 파워를 했을 때 이곳의 형태가 둘, 셋, 넷, 다섯. 젖힐 때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돌파라는 형태가 나오면은 뚫리는 것과 이쪽에 끊는 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되는데 넘는 형태에서 젖힐 때 끊으면 이게 흑이 가능합니다.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둘, 된다면 백이 모두 잡히는 네. 형태가 될 텐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받는 것이 더 좋은가요? 글쎄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차피 사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를 파워를 하더라도 네. 둘, 셋, 넷, 사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 일선에 내려서서 받는다는 건가요? 백이 이쪽에 먼저 단수 치는 것까지 들어야 따내는 형태가 됐을 때 이쪽을 두면서 네. 사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단수를 치면은 또 단수를 칠 거예요. 둘, 받아주질 않는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강지수 선수 흑돌 전체 사활을 추궁해 갑니다. 네, 지금 백도 잡으러 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변 쪽에 백돌도 걸려 있죠. 한 칸을 띄고 만약에 이렇게 늘고 막는 형태가 된다고 본다면은 백도 가일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셋, 넷. 자, 이제는 사활 승부입니다. 들여다봤다는 것은 모양만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찝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백도 여기 이어준다면 이거는 뭔가 살 것 같거든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30초. 하나, 둘, 있는 것은 틀어 막았을 때 한 칸을 다섯, 뛰어도 여섯, 치받으면 삽니다. 나갈 때 아홉. 여기까지 선수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김경은 선수 초읽기 사용했고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겠습니다. 찝는 것은 나가고요. 끊으면은 찔렀을 때 흙에 막기가 어렵네요. 이쪽을 끊어서 네. 근데 이게 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백은 마지막 하나, 이쪽을 들여다보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김경은 선수 찝어서 물어봅니다. 백도 어렵겠어요. 네, 지금 뭐 머리가 터지겠죠. 일단 이쪽을 나가고 늘기만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적으로 이 하변 쪽의 백돌은 연결이 됩니다. 흙이 막았을 때 찌르면은 막는 것은 끊어서 여덟, 아홉. 자, 실전에 강지수 선수 받아줬습니다. 이거 강지수 선수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자, 인공지능 그래프 이제 흙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아, 이거는 착각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중앙 쪽을 틀어 막는 순간 흑돌이 살거든요. 넷, 다섯, 아, 자, 그 자리 막았습니다. 자, 위쪽에서는 흙이 한 집 형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아래쪽에서 한 집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이거는 강지수 선수가 착각을 했죠. 아,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 수도 흙이 쌍립을 쓰는 순간 너무 깔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강지수 선수의 바둑을 본다면은 바둑이 좋은데도 하나, 둘, 정리를 좀 잘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오늘 바둑의 흐름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중반에는 백이 그냥 쉽게 정리를 한다면 이길 것 같은 느낌에서 뭔가 돌들이 끊어지면서 그게 결정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서 강지수 선수가 잘못 받으면서 네,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네. 강지수 선수 여전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일단 어떤 것을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양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면 중앙 쪽에서 한 집이 나지 않는 건가요? 네, 글쎄요. 중앙 쪽은 뭐 어떻게 두더라도 한 집은 나 있는 형태거든요. 네. 강지수 선수가 여전히 좀 평온하다는 것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오히려 지금은 하나, 흑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입구자까지 결행을 하죠. 그냥 막더라도 사는 형태였는데요. 김경은 선수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네, 늘면은 밀고 젖혀서 네, 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수상전이 흑이 느릴 것 같진 않은 게 일단 공유하는 수가 많고요. 백이 유일하게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인데 몇 수가 안 되죠. 네. 마지막 수상전도 흑이 하나,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백이 괴로운 것이 이쪽을 먼저 두지 않고 흑이 먼저 두더라도 이 정도로 처리가 될 것 같은 형태가 아닌데 지금 백이 둬서 너무 흑이 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강지수 선수가 너무 괴롭습니다. 네, 이건 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진수 선수 혹시 그 부분의 사활을 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글쎄요. 이거는 뭐 단순히 이쪽을 젖히더라도 사활이 쉽고요. 네.
별로 착각할 것이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그쪽으로 두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이 나가면은 한 점을 따내서 끊더라도 이곳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백돌 사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정반대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정말 백이 이 하변 쪽에서 뭐 다 잡질 않고 이 중앙 쪽에 조금만 잡더라도요. 마지막 이 상변 쪽은 백이 이어서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막고 다섯, 이런 식으로 여섯, 정리를 할 수가 있기 일곱, 때문에 네. 여덟. 생각보다 이 형태가 큰 집이 아니거든요. 그럼 백이 지금처럼 흙을 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잡았다면 그래도 여전히 백의 우세였을까요? 네, 조금만 잡더라도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강지수 선수가 너무 깔끔하게 살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을 찌르는 것도 막으면 네. 이쪽을 막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흙이 이쪽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호구를 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에서 뭔가를 더 해볼 수가 없어요. 백의 다음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 EDGC 입장에서 오늘 이 승부를 놓치게 된다면 정말 통한의 패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둘, 오늘 판을 이겨야 상위권 진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바둑 또한 강지수 선수가 엄청나게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은 쉽지가 않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아쉽겠죠. 게다가 이 주장인 조승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팀도 승리하는 이 공식도 깨질 수 있겠고요. 네, 오늘 그 공식이 깨질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요. 이제 와서 실리로 돌아서기에는 좀 늦은 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봐도 줄곧 그래프가 하얗게 좀 뒤덮여 있던 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요. 둘, 네, 이쪽을 흙이 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백집이 이쪽에 한 10집 정도 늘었어요. 근데 여기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뭐 대략 흙이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거의 한 4, 50집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정도 이득을 봤는데 당연히 승부가 결정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반면 이 보령 머드의 입장에서는 오늘 그야말로 참 죽다 살아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줄곧 선두권을 유지해 왔던 이 보령 머드이지만 오늘 만약 패배를 했다면 이제는 정말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였거든요. 네, 중위권 진흙탕 싸움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그래도 한숨 돌릴 수가 있죠. 뭐 다른 팀들보다 한 판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부강약품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정리가 된다면 형세는 꽤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정말 강지수 하나, 선수 이바둑 둘, 진다면은 셋, 좀 믿을 수 없는 역전패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 인천 EDGC에서 저희가 강지수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하면서 과연 페이스를 바꿔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바둑 내용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네, 초중반에는 정말 잘 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둑이 우세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타라고 생각하는 그 수부터 뭔가 일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그쪽 네. 부분의 수상전에 있어서 좀 쉽게 생각을 했고 중앙 쪽에 붙였을 때 좀 깔끔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선수로 돌들이 끊기면서 그때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강지수 선수가 그 심각함을 좀 뒤늦게 안 것 같습니다. 김경훈 선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우중앙 쪽 끊어간 자리가 승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만들어졌고요. 결국 대마 승부를 만들어냈던 것이 오늘 봐도 역전하는 이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김경훈 선수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돌들이 잡히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마지막까지 최선의 끝내기를 하네요. 이쪽을 젖히고 늘어서 받는 게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쪽만 젖혀두고 네. 그냥 갔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글쎄요, 뭔가 좀 세보기가 좀 머쓱해서 안 세보고 있었는데요. 네, 굳이 좀 세보면은 백집이 7, 9, 13, 14, 24, 27, 30, 32, 37, 47집 정도 백집이 납니다. 흙은 9, 10, 13, 15, 16, 17, 20, 22, 24, 24, 26, 28, 30, 35, 40, 42, 43, 44, 54, 64, 74, 84, 86집이 나요. 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만큼 좀 개가를 해보기가 머쓱할 정도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흙이 한 40집 정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침착하게 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김은지 선수 지난 7라운드에서는 이 여섯,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일곱, 김은지 선수와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 대결은 김경훈 선수의 입장에서 정말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오늘은 반대의 입장이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역전패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한 점을 끊으면은 이쪽을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왠지 이 수를 두는 순간 백이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지수 선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돌을 거두지 못하는 건 그 이전에 좀 실수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인천 EDGC는 4연승 끝에 오늘 만약 패하게 된다면 3연패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강지수 선수가 살아나는 것이 참 시급하게 하나, 느껴집니다. 둘, 셋, 네, 강지수 선수만 살아난다면은 여섯, 정말 강팀이거든요. 여덟, 아홉, 뭔가 상대가 실수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백의 불운이라면 이제는 형태들이 모두 거의 결정이 됐고요. 혹시 실수를 할 만한 자리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8라운드 3경기 내일 이어집니다. 자, 여수 거북선과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대결인데요. 하나, 오더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셋, 넷, 다섯, 네, 오더가 재밌게 짜졌죠. 자,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송혜령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매치가 성사됐고요. 이국 속기대국은 또 절친 대결입니다. 김혜민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결인데 또 내일이 이민진 선수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민진 선수의 생일날 절친이 대국을 하는데 김혜민 선수가 출사표에서 뭐 승부는 승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민진 선수가 또 이렇게 받아쳤죠. 생일인데 설마 하고 받아쳤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공가산을 확실하게 구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내일 또 진검승부가 아마 펼쳐질 텐데 여덟, 김혜민 선수가 과연 생일 선물을 줄 수 있을지요? 이어지는 8라운드 3경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강지수 선수가 정말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김경은 선수가 아, 언니 이건 좀 너무하는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셋, 사실 지금은 적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강지수 선수의 지금 이 자세를 보자면 마지막까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두는 걸로 봐서는 개가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마지막 김경은 선수 뭐 마지막까지 돌다리를 두드려 보네요. 네. 한 수 한 수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이 빨리 나올 법한 이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대국 자세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앞서 오늘 보령머드 선수들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김경훈 선수 그리고 박소율 선수 모두 자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확실히 최정 선수가 팀에 있으면 최정 선수를 아무래도 좀 후배 기사들은 동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최정 선수를 좀 본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박소율 선수랑 김경훈 선수는 예전부터 자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강지수 선수가 바둑이 나빠졌을 때 대국 중에 이제 덥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를 빼면서 이기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만큼 마스크를 빼면은 집중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형세가 나쁘다는 얘기도 되겠죠. 아,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국이 진행이 되고 점점 좀 클라이막스에 다다를수록 사실 몸에서 좀 열도 나잖아요. 네, 그렇죠. 두다 보면은 정말 덥습니다. 더운데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대국실에 들어오기 전에 체온 측정이랑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는 오늘 대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대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기도 모두 마무리가 된 걸까요? 네, 이제는 남아있는 끝내기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오늘 대국이 여자 바둑리그 역사상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대국인 것 같아요. 개가를 한 것 중이에요. 네. 예전의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 기억에는 별로 기억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는 네, 물론 개가를 했을 때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강지수 선수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둑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결과를 확인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 우상기 일대 백돌이 공짜로 죽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백이 얻은 게 전혀 없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조금 나는 건 아니고요. 흙이 49집인가요? 49집이 만들어졌고요. 백은 15집입니다. 네, 그럼 27집 반 차이가 납니다. 김경훈 선수가 오늘 아주 큰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오늘 김경훈 선수 끈기도 상당했고 마지막 순간 이 승부 호흡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강지수 선수로서는 오늘 봐도 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중반까지 정말 잘 뒀거든요. 김경은 선수가 아주 귀중한 승점을 보탰고요. 자, 이 승점이 바로 팀의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령 머드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경은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바둑 이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한 수 한 수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거든요. 네, 이 바둑 정말 재밌었는데요. 강지수 선수가 이게 결정타라고 생각을 한 수가 네. 그 수가 상대에게 빌미를 주는 원인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도 사실 좀 강지수 선수가 잘 받았더라면 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 느낌에서 거기서 느슨하게 받으면서 문제가 좀 생겼고 네. 그 다음 순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네, 물론 백이 서로 돌들을 끊으면서 다 잡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강지수 선수가 흔들리면서 김경원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뭐 실제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 양팀 검토실에서 환호성도 있었을 것 같고 좀 비명 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검토실의 분위기가 사실 제일 궁금한데요. 네. 감독님들이 한 수를 둘 때마다 뭐 정말 난리가 났겠죠. 사실 오늘 오더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인천 EDGC의 좀 우세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1국도 인천 EDGC에서 먼저, 죄송합니다. 선취점은 보령 머드에서 가져갔죠. 하지만 조승아 선수가 다시금 승리를 거두면서 1대2를 만들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강지수 선수가 바둑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리를 의심치 않았을 텐데 네. 마지막에 김경원 선수가 결국에는 웃네요. 자, 오늘 승리를 거둔 보령 머드 선수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정 선수에게 오늘 검토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좀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끝나고 와서 박수일 선수랑 김경훈 선수 바둑을 계속 봤는데 나중에 김경훈 선수가 좀 많이 나빴는데 갑자기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수 한 수에 일희일비하면서 진짜 월드컵 보듯이 정말 네,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 막내 김경훈 선수의 바둑을 모든 이 팀원들이 좀 가슴을 졸이면서 봤던 것 같아요. 김경훈 선수 오늘 바둑 흐름 어땠나요? 못 본 수가 있어서 사실 너무 나빴는데 이를 악물고 두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경원 선수가 이제 강지수 선수가 뭔가 결정타라고 생각을 하면서 둔 수를 잘 또 어떻게 엮어내면서 승부처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때 그 수를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또 김경훈 선수의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또 이야기를 할 때 최정 선수에게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경훈 선수 실제로 어떨까요? 저는 최정 사모님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응원에 힘입어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김경훈 선수가 이 응원이 힘이 됐다고 합니다. 자, 최정 선수 어떠세요? 네. 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김경훈 선수가 좀 어려워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네,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최정 선수 이제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지 몇 위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목표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좀 좋은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끝내서 좀 포스트 시즌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고요. 저도 그동안 했던 것처럼 좀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 둘 수 있도록 계속 좋은 내용과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선수에게서 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이를 악물고 뒀다, 제발 이기기를 바랐다 이런 말들이 좀 간절하게 느껴져요. 네, 그만큼 김경훈 선수가 두기 전부터 이 판이 좀 승부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김경훈 선수가 결국은 결승점을 넣었고요. 자, 오늘 보령 머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보령 머드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자, 아직 서울 부강약품이 대국을 치르기는 전이지만 그래도 이 1위를 탈환을 했고요. 좀 의미를 두고 싶네요. 네, 이제 부항약품의 결과에 따라서 1등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2등으로 내려올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8라운드 3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여수 거북선 그리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대결하는데요. 이 오더 하나하나 모두 재미가 있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국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영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는 리턴 매치죠. 전반기에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네. 조혜연 선수가 과연 서력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8라운드 3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르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